이거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그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넘버 원 재테크 채널 투자케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투자케이스님 방송 보고 투자했습니다. 방송 보고 투자했어요. 자, 최당 2천만 원 갭 투자 앞으로 계속 올라갈까요? 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 이제 이런 방송을 계속적으로 투자 관련된 방송을 드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점점 더 이 제 방송을 통해서 투자를 하셨다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투자한다라는, 만약에 제가 투자한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오해를 하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사연들이 있거든요. 이 사연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싹 종합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고민 한번 보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가을부터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유튜브 재테크 채널 업로드 유무를 확인하고 날마다 구독하고 있는 애청자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한 7월 16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한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당시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봐도 너무 붓고 손발이 오그러듭니다. 손발이 오그러들어요.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많이 못했다. 지금도 많이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엔 더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잘 못 보는데 아무튼 이 애청자분이셨습니다. 자, 그 당시 굉장히 고달팠죠. 열심히 한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구독자가 늘지 않았던 때, 정말 답답했던 때가 그때였었거든요. 자, 이렇게 지지목이 되주셨던 그 구독자 분이셨어요. 저는 이 재테크 채널의 목표는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 투자하는 그 방식, 제 DNA를 전달 드리고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투자법 부분에 대해서 8년간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자, 28채를 투자를 했고 1,500권 이상의 그 재테크 관련, 투자 관련, 경영 관련 그런 책들을 읽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 지식들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부족하지만 더욱더 퀄리티 높일 수 있는 그 방송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서점에서 재테크 관련 책을 떠들어 보며 막연한 준비를 하다가 떠들어 보며 표현이 재밌네요. 떠들어 보며 막연한 준비를 하다가 캐스터님의 채널을 구독하면서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또 주변 전세 물건보다 경쟁력 갖추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을 2천만 원 이상 투자하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1천에서 2천만 원 더 높게 전세를 최고가에 맞출 수 있긴 했으나 향후 2년 뒤, 4년 뒤 전세금 인상이 계속해서 가능할지 고민이 밀려오고, 두 번째는 25년 된 낡은 아파트 매입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옳은 판단인지, 현재는 XX 연구 단지 신입 연구원들이 매년 배치받아 전세 수요가 있지만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는 아파트 전세가의 85에서 92%가 과연 제 주택 임대 사업 기간인 8년간 더 오를 수 있을지. 세 번째는 투자캐스터님만큼 경제 관련 서적을 많이 읽지도 못했고,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임대사업자를 압박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 같고, 그래도 소형 아파트를 매수해 가는 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평소 유튜브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편지로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영상에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다는 용기를 주셔서 질문 드렸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에 큰 성과와 기쁨 있으시길 바랍니다. 휴가도 잘 보내시고요. 라는 고민 상담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휴가를 갔다 온 지 꽤 됐는데요. 사실 이 사연도 마찬가지로 보낸 줄 알았어요.
봤거든요. 보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언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초안까지 작성을 해서 바쁜 상황으로 제가 다른 거를 했다가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다시 보다 초안만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급하게 이 전달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측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또 있죠. 자, 정부 정책은 시시각각 바뀌고, 그리고 소형 아파트를 이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상담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0제 갭 투자와 2,914채에 해당하는 그 갭 투자 관련 영상 종합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갭 투자 이 고수들은 그 투자법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죠. 딱딱딱 있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고, 두 번째는 갭이 1,000만 원 이하였고요. 세 번째는 그 갭이 3, 4년 정도 유지가 된 곳이었죠. 자, 그런데 이 구독자분께서는 2,000 이상에 해당되는 갭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셨어요. 저는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1,000만 원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금액은 500 이하입니다. 저 500 이하로 해당되는 그 집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거의 갭이 없다라는 그 정도의 선에서 거의 없이 그렇게 나간 것도 있고, 플러스 P로 받고 그렇게 계약했던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1,500만 원만큼 계약 즉시 돈을 받았어요. 제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그런 물건들, 거의 극소수에 해당하는 갭이 거의 없는 그 물건 위주로 투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 구독자분께서는 2,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갭 투자하고 있으셨지 않겠습니까? 그 갭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테리어 때문에 이런 투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안 나가나요? 그러니까 주변에 공실이 많은 상태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실 많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전달드리고 싶어요. 물론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전세 잘 빠지죠. 다른 아파트 본 사람들이 인테리어가 된 아파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돈을 조금이나 더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욕심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 비용,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그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투자를 병행을 하냐면, 그 업자들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해요. 인테리어를 해서 바로 팝니다. 자, 인테리어를 해서 바로 판다. 가격을 좀 많이 띄운 상태에서 판다라는 것이죠. 저는 인테리어 부분은 그렇게 공실이 길지 않다라면, 그 공실이 많이 없다라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 해당되는 인테리어 비용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이 매매가에 더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테리어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노후화가 돼요. 점점 더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 4년, 임대사업자라고 하기는 8년 정도 이후에 판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격 다시 뽑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중고차 풀옵션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풀옵션 가격 다 못 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샀을 때는 풀옵션 굉장히 비쌉니다. 가면 갈수록 중고차로 팔아야 될 시점 때쯤에는 이 풀옵션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크게 좌우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같은 중고차를 사는 사람 같은 경우 풀옵션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형 아파트 부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한번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통계청 예상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030년에 5,300만 인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인구는 주택수가 2,496만 가구가 형성되고요. 보급률은 115%고 1인 가구는 32.8%입니다. 자, 1인 가구, 한 사람이 산다라는 것이죠. 자, 1인 가구 32.8%는 5,300만 가구 곱하기 32.8%를 하면, 자, 1,738만 가구가 됩니다. 1,738만 가구. 그리고 2030년에는 주택 2,496만 호가 되는 것이죠. 자, 2인 가구 이상은 2.3인을 평균적으로 2.3인을 2인 가구 이상으로 보더라고요. 2.3명을 가정을 해서 1인 가구를 제외한 1,548만 가구고요. 자, 1인 가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738만 명이
한 채씩을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738만 가구가 되죠. 자, 이 합은 자, 2인 가구 이상에 해당되는 가구와 1인 가구 합은 총 3,286만 가구입니다. 자, 3,286만 가구. 통계청 예상은 2,496만 호였어요. 그 차이는 790만 가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통계청이 예상했던 그 가구 수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가구 수의 차이는 790만 가구나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분양되고 있는 그 평형대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자, 중대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분양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족분은 전적으로 자, 1, 2인 가구에 해당되는 소형 아파트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2030년대, 자, 2030년이었어요. 2030년. 자, 2030년이라고 앞으로 11년입니다. 자, 11년 동안 계속적으로 1인 가구에 해당되는 가구 수는 계속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공사 입장으로는 이익을 내기 위해 소형 아파트 안 짓는단 말이에요. 이익을 내려면 대형 아파트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형에 집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물량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소형 아파트 정말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소형 아파트 투자 정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조언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셨어요. 4채를 투자를 하셨다라는 그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과감한 그런 투자하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과감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단지 그 갭이 작아서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측면인가요? 그렇다면 조금 투자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 하나요? 저는 역발상 투자가입니다. 역발상에서 더 급매로 나오는 거, 더 싸게 나오는 거, 싸게 사야지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자, 싸다라는 것은 무턱대가 싸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자, 토트넘 구단주가 있습니다. 자, 손흥민이 뛰고 있는 구단주죠. 자, 구단주 손흥민이 뛰고 있는 팀입니다. 자, 그 팀. 그 인수 당시 하위권에 유지가 됐었던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 관객 수입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보니까. 성적이 안 좋게 되게 되면 사람들 관심이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적자에 파산에 직면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토트넘 구단주가 이를 샀었죠. 그분 같은 경우는 투자가였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았던 사람이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3위에 유지하고 있어요. EPL 그 순위 같은 경우 3위에 유지가 되어 있죠. 굉장히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구단입니다. 엄청난 그 전보다 그 가치는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싸게 사야지 비싸게 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역발상 굉장히 싸게 사죠.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반값 됐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죠. 첫 번째로 저는 떨어진 이유를 분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자, 원인을 알아야지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들을 분석을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원인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현실에 대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발상, 일반적으로 입주 물량 터진다고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경기가 좋아지는 그 시그널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자 현황 부분을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그 경제 리포트들, 그 부분들을 확인하면 본다고 하더라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 같은 경우 유가를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자, 유가가 선행이 돼요. 유가 떨어지면 조선산업 떨어지고. 자, 이거와 마찬가지인 경제 현황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입주 물량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유입되는 인구가 찼을 때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졌을 때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상승한다라는 측면으로 이를 분석을 하죠. 어떤 시기 때, 지금은 어떤 시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확신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인 투자도 물론 좋죠. 사실 실행력이 바탕이 돼야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분석 과정을 한번 거쳐보실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그 지역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한번 앞으로 어떤 그런 가정들이 생겼을 때에 이 아파트가 올라갈지, 사실 그게 정확하게 정답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분석해 보는 것이죠. 자신만의 그 기준으로 자신이 봤을 때 이런 이유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 부분이
실제로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분석력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양한 분석 항목들이 작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런 가상적인 부분의 예측을 하면 할수록 이 투자 분석력은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추천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갭이 좀 큽니다. 자, 갭이 2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이거든요. 하나의 아파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는 가격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가격 추이 분석을 해서 정말 금매에 나오는 그 물건만 그렇게 산다라는 그 가정으로 좀 시간의 텀을 두고 하나 둘씩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바로 그렇게 산다고 하게 되면 이 금매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강의 드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경매불허사는 1분 투자법 그리고 금매 확인법의 강의 전달 드린 적이 있죠. 금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금매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법 들여서 전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금매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저희 보러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 한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 망하려고 백을 쓴다.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시점을 다시 한번 잡으라 그러면요, 2002년도를 다시 잡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해를 갖다가 집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투자는 안 좋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을 때. 왜? 더 이상은 나빠질 게 없었어요. 자, 이것으로 방송 보고 투자했습니다. 자, 앞으로 투자 방향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언니 몰입합니다.